작고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 안 벨벳 쿠션 위에는 여자의 손목에나 어울릴 법한 은색 팔찌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곱게 접힌 쪽지 한 장이 제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였어요. 2주간의 긴 해외 출장을 마친 남편이 돌아왔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두 팔 벌려 남편을 힘껏 껴안으며 안도감에 젖어 있었죠. 고생 많았어, 여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제 말에 남편은 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어요. 나도. 역시 집이 최고네. 저희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5년차 인꼬 부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차 때문에 곤히 잠든 남편을 두고 출장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땀에 젖은 옷가지와 서류들을 꺼내는데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지퍼 주머니에서 딱딱한 게 만져졌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제이에게 베리디아에서의 잊지 못할 밤들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서울에서 다시 볼 날을 기다릴게요. MJ는 남편 지훈의 이니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죠. 출장 내내 영상통화로 사랑을 속삭이고 매일 밤 메시지를 남겼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다정한 말들이 거짓이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남편을 깨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발뺌하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만 줄 뿐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팔찌와 쪽지를 원래대로 상자에 넣어 가방 깊숙이 다시 숨겼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소리만이 제 속마음처럼 요란했죠. 애미 누군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겠어. 그날 이후 저는 셜록 홈스가 되어 남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꼬리 하나 잡히지 않는 여우 같았죠. 휴대폰은 언제나 패턴으로 잠겨 있었고 의심할 구석이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제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어요.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철저히 제 감정을 숨기고 웃어주었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 남자의 진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 심장을 꿰뚫는 화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신이 나셨어요. 새로운 팀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아들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팀장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강민아. M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성광처럼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간신히 전화를 끊고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강민아 팀장의 이름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사진 속 그녀는 긴 생머리에 세련된 인상을 가진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였죠.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 동료의 SNS에서 발견했어요. 얼마 전 있었던 팀 회식 사진. 환하게 웃는 남편 옆에 바로 그 강민아 팀장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한 장면이 보였어요. 그녀의 하얀 손목에서 베리디아의 그 수공예품 가게에서 봤던 은색 팔찌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5년간의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차곡차곡 모아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결전의 날은 남편과 저의 6번째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최고급 스테이크와 남편이 좋아하는 와인까지. 완벽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자기 최고네. 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죠. 와인을 한 잔씩 따른 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당신한테 줄 선물이 있어. 그리고는 고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선물 상자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게임은 시작됐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상자 뚜껑을 열어 은색 팔찌를 보여주자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어요. 그거? 그냥 기념품으로 사온 건데? 저는 픽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회식 사진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기념품? 강미나 팀장님 손목에 채워줄 기념품이었나 보네? 안목 한 번 탁월하다. 그 여자한테 정말 잘 어울리더라.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팔찌 아래 있던 쪽지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죠. 베리디아에서의 잊지 못할 밤들도 아주 좋았겠네? 서울에서 다시 볼 날만 기다렸을 테고.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정하게 말했죠. 당신 짐은 현관 앞에 싸뒀어. 이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자유. 그때 거짓말처럼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들뜬 목소리. 세아가, 지훈이랑 저녁 맛있게 먹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강미나 팀장님 한번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전화를 가로채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지훈 씨한테 직접 연락해서 약속 잡으셔야겠네요. 그리고 강미나 씨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제 전 남편이 선물한 팔찌 평생 예쁘게 잘 차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섰어요. 등 뒤로 남편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6년의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슬픔은 이제 없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끝냈다는 후련함이 더 컸거든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의 시작점에 선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한 줄 댓글로 알려주세요. 따뜻한 댓글이 다음 사연의 주인공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 사연을 들려드려요.